자, 17번 갈게요.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확정 시기 꼭 기억하셔야 돼, 필수로요. 예. 그럼 취득세는 언제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느냐?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기죠? 맞아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하는 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긴다. 맞죠? 자, 이런 거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 우리가 하던 것을 중간에 끼워 넣은 거니까 실제로 출제됐던 것도. 주민세는요, 과세 기준일이 매년 7월 1일이에요. 이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7월 며칠? 1일. 그러면 이거 말고 재산세는 언제죠? 6월 1일 날이 되면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생겨요. 그죠? 또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부는요, 소방분이 뭐죠? 화재가 발생하면 불에 탈 수 있는 그 건축물이죠. 대표적인 게 선박하고 건축물은 재산세 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하고 같기 때문에 기준일이 똑같아요. 언제? 6월 1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네 가지만 알면 이거 구태여 기억하지 않아도 이렇게 끼워 넣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실제로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그래서 틀린 건 3번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 다루다 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주민세 이제 또 떨쳐보는 거야. 막 지금 주민세 그러지 마요. 왜? 이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끼워 넣는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다음, 이번에는 2024년도 10월 6월 10일 날 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도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뭐가? 감면 대상이? 감면세액이 있어요. 만약에 감면세액이 없다면 등록면허세나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을 때만 따라가, 농어촌 특별세가. 그런데 감면받은 게 있으니까 따라가죠. 없다면 관계없겠지만. 자, 양도소득세는 뭐 할 때? 양도할 때, 맞죠? 지방교육세는요, 취득세 낼 때 따라가요. 그리고 재산세 낼 때 보유 과정에 따라가. 그게 끝이에요. 취득하고 보유.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그죠? 취득하고 뭐요? 보유. 그럼 종합소득세, 모든 뭐는 소득세는 취득하고 관련이 없죠. 부동산 취득할 때 이익이라는 게 안 생겨요.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소득, 임대사업이니까 소득 있죠. 그리고 팔았을 때 양도했을 때. 자, 양도는 두 가지예요. 개인이 사업자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내고, 부동산 매매업자 등이 부동산을 뭐하면 양도를 하면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다 양도랑 관련이 있어요. 그죠? 예. 다음, 지방소득세는요, 양도소득세 낼 때 지방자치단체 10% 지방소득세 따라가죠. 부가세는 아니고 별도로. 또 아니면 종합소득세 낼 때도 지방소득세 내야 돼.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취득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보유 과정하고 양도에는 관련이 있다. 그죠? 다음,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세 낼 때 따라가고 보유 과정에 종합 부동산세에 따라가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감면이 있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요. 근데 여기 감면이 만약에 없다 그랬다면 여기는 안 들어가. 그죠? 그런데 감면소득이 있다 그랬으니까 양도소득세 감면받았으면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갑니다. 다음, 인지세는 문서를 작성할 때죠. 소유권 이전 사고 팔고. 그래서 취득하고 양도. 그죠? 예, 이렇게 해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양도에 관련된 거 그랬으니까 지방 교육세만 빼고는 다 관련이 있죠. 몇 개? 5개. 예. 다음 1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빼라 그랬죠.
결론은 2% 빼라. 이 얘기는 뭡니까? 옛날 취득세는 내지 말고 옛날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거죠. 예, 그러면 환매 등기 그러면 진짜로 취득은 아니지만 형식상 등기는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럼 개수로 인해서 건축물 취득인데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은 소유권 등기도 해야죠. 그러니까 그건 취득세 다 내 정상적으로. 그런데 면적 증가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가격만 증가한 거예요. 가액 증가죠. 가격. 그럼 가격이 증가했으니까 취득세는 내는데 소유권 등기는 안 하잖아요. 자기 건물이니까 소유권 이전 그런 거 안 해. 그래서 이거는 옛날 취득세만 내라 이거예요. 몇 프로? 2%. 소유권 등기 안 하니까. 예, 다음. 민법 규정의 재산 분할은 등기는 하지만 원래부터 내 거 내가 가져오니까 새로운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2% 빼라. 맞고요. 벌채. 여러분 임목이 보여. 임목.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된 거죠. 나무도 등기되어 있어요. 그거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야 돼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임목은 원래 소유권 이전해야 되는데 뭐 할 거야? 벌채를 해서 원목을 생산할 거니까 벌채 상태는 취득세 안 내거든요. 그래서 벌채 상태니까 취득세 안 내는 게 아니라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또 하나 여기서 잘 보세요. 임목을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 2% 내거든요, 원래.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벌채 자르는 건 취득세가 비과세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는 해야 돼. 내 거니까. 소유권 이전하지만 등기는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하지만 실질적 취득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맞아요. 등록 면허세 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임목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원래 2%죠. 땅을 취득했으니까 2%. 그래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해야 돼. 옮겨왔으니까. 근데 자르는 거니까 원래 취득세는 내지 마라. 벌채는 취득세가 옛날 비과세였었어요.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인가요? 예. 자, 다음 이번에는 20번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 틀린 거.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맞아요? 원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이죠. 그런데 등기가 더 뭐하면? 빠르면 등기 접수일로 가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응용이니까. 그죠? 예, 다음. 유상승계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인데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서로 가야죠.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맞습니다.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한다. 맞아요? 예. 4번. 민법 규정에 따라서 점유로 취득하는 경우. 여러분 취득세, 지금 취득세는요, 점유시효 취득은 20년 점유를 하고 나서 취득이 아니라 점유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등기까지 해야 취득세 내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등기한 날 취득이에요. 등기한 날 취득. 틀렸죠?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날짜 계산할 때는 점유를 뭐한 날, 개시한 날. 근데 취득세는 점유했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면 취득이 아니라 20년 점유한 후에 등기함으로써 취득이야. 그래서 등기한 날 취득입니다. 그래서 요거 틀렸어요. 등기한 날 취득이다. 점유, 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이 되면 등기해야 돼요. 네, 다음.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연부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빼고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과 등기 등록한 날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이것도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하는 날 취득인데 이 날짜 되기 전에 먼저 뭐하면? 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로 가죠. 그래서 빠른 날로 간다. 그러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 다음. 취득세, 비과세.
피취득세, 비과세 부분 봅니다.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죠? 예, 그래서 부과하지 않는다. 맞아요. 국가 등에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거. 부동산이나 사회 기반 시설하면 육교, 철교, 도로, 다리 이런 거예요. 이런 것도 비과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1번은 개인이나 누가 법인이 취득해서 조건 없이 국가한테 뭐 하겠다? 주겠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거니까 개인 법인한테 너네 취득세 내지 마 이거고, 2번은 국가가 자기들 이름으로 취득하는 것도 내지 마라 이겁니다. 그죠? 예. 또 외국 정부, 우리나라에 있는 각국의 대사관, 영사관이 취득하는 것도 취득세 내지 마 이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임시흥행장, 공사현장, 사무소 등 임시건축물 그러면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년 안에 없어질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비과세인데, 만약에 1년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건 뭐한다? 과세한다. 맞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그러면 1년 초과한다 그런 말이 없어도 임시건축물 그러면 1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건축물이에요. 그건 비과세인데, 만약에 1년을 보였다 초과 이렇게 나오면 요건 과세. 또 하나 1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임시건축물인데 뭘로?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면 그건 과세예요. 이해가세요? 임시건축물에 놓고 여기다가 가로 열고 사치성 재산 포함 그러면 안 된다 얘기죠. 사치성 재산하면 대표적으로 뭐 골프장 안에 건축물, 그죠? 고급 오락장 건축물 이런 사치성. 다음 신탁법의 무슨 재산? 신탁재산은요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과세 맞고, 주택법의 공동주택 개수 그랬죠. 이때 잘 안 보여. 이게 개수가 뭐냐면 대수선하고 틀려요. 여러분 대수선은요 건축물의 핵심이 되는 거 뭐 주체, 구조부, 기초, 지붕, 기둥, 벽, 보 이런 걸 해체하는 게 대수선이야. 철거하는 거 다. 그런데 그런 거 놔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걸 개수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대수선은 포함한다. 여기서 틀렸어요. 뭐하고? 제외하고 대수선이 아닌 건축물 개수, 부대 설비 추가로 설치했는데 공동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 9억 이하. 그런 주택은 뭐다? 비과세. 그래서 틀렸다. 21.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거.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을 하여 가액이 증가된 경우. 자, 요까지. 등록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여기 보세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 뭐에 대해서는? 취득에 대해서는 소유권 등기 안 하죠. 그러니까 취득세 몇 프로만 내? 2%만 내. 특례세요. 소유권 이전 안 하니까 지목 변경은 내 땅에다가 공사한 거잖아요. 소유권에 변동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취득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 증가한 경우에 대한 뭐? 등록은 소유권 등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등록은 뭐냐? 지목 변경 등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취득세랑 관련이 없어요.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그래서 등록은 등록 면허세 내는 거예요. 지목 변경 등기는 등록 면허세 낸다. 그것도 한 건당 얼마? 6,000원. 지목 변경은 소유권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예, 등록 면허세 냅니다. 다만 건당 얼마? 6,000원. 지목 변경 등기, 구조 변경 등기, 말소 등기 이런 건 등록 면허세 내요. 소유권 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등록 면허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다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납세지 많이 물어보죠. 어디로 세금이 들어가느냐? 등기하는 부동산의 본료가 소재지. 그죠? 부동산 뭐 소재지.
그런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록관청,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소지 틀렸죠. 부동산의 뭐 소유자 주소지가 아니라 등록관청 소재지. 여러분, 부동산의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등기소야.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이죠. 자동차 등록. 근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원이죠. 예. 그래서 등록관청 소재지. 다음 3번.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요까지. 여기서 잘 보세요.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취득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취득 그러면 취득세 내란 얘기잖아요. 그죠?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50만 원 이하는. 그죠? 그래서 지금 취득이 아니라 물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중에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 취득해서 뭐를 한다면, 등록한다면 취득세 못 내니까 등록 면허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맞죠? 참고로 여기 등록 면허세 내야죠. 예? 그럼 과세 표준은 올해 개정된 거 뭐? 면세점 취득 당시 가액이야. 취득 당시 가액. 등록 면허세 내는데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 그죠? 예. 다음 4번 등록 면허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로서 등록 당시의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부과한 거 달라진 경우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맞죠? 이거 지문에서, 기출문제 지문에서 두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지문이 이거였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본 건 뭐냐? 5번 지문이야. 예. 등록하려는 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뭐를 안 했어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뭐 했다면? 납부했다면. 원래는 신고하고 절차에 따라 납부해야죠. 근데 지금 신고를 하지 않고 등록면허세 납부했다는 얘기는 위텍스 인터넷 접수했다는 얘기야. 클릭해서 세금 내고 영수증까지 출력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청, 구청에 가서 신고 절차 안 했어도 신고한 걸로 본다.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이었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재평가,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증감 변동이 있으면 변동된 가액으로 간다. 세 번째 많이 나온 것이 납세지예요. 부동산은 부동산 뭐 소재지. 근데 걸쳐 있어. 아니면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 여러 물건에 등기한다. 그럴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 그죠? 이거. 그래서 틀린 건 2번입니다. 예. 다음 23번 지방 재산세 토지에 대한 구분 내용으로 틀린 거. 자, 연도 중요하지 않아요.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일단 투기가 아니니까 뭐 분리 과세. 그죠? 예. 다음 경작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주거지역의 개인 소유 농지는 비효율적이죠. 농지는요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라고 명시돼야 되는데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거지역은 입지 조건이 안 맞아요. 그러면 종합합산 맞아요. 비사업용. 다음 해원제 골프장 사치성이죠. 세금 많이 내야 돼. 따로 떼어서 과세, 분리 과세. 시지역의 주거지역은 주택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있으면 있을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토지는, 공장용지는 원래는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있으면 분리과세 가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거든요. 근데 입지 조건이 안 맞아. 그럼 다른 사업이랑 합쳐라. 별도 합산. 그죠? 별도 합산. 건축법에 허가받아야 될 건축물로서 허가를 안 받았다. 비사업용 비효율적 종합합산.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이에요. 4번. 자, 다음
24번. 다음은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법원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파산선고 받았잖아요. 그럼 파산선고 받은 누구? 공부상 소유자는 그 파산 절차가 다 부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재산세 내야 돼.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다. 맞죠? 이 사람은 납부할 능력이 없어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놔야 나중에 공매 처분되면, 매각대금 들어오면 당해세 먼저 가져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 공동소유 재산은 누가? 지분권자. 그래서 납세 의무가 있다. 맞고,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사실상 공부상 소유자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누구로 가요? 사용자. 맞죠? 다음, 과세 기준일 현재 재산을 양도 양수. 이 얘기 무슨 말이에요? 6월 1일 날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그러면 팔은 사람은 관계없지만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이 납세 의무자죠. 사실상 소유자는 양수인이 아니라 뭐? 양도. 양수인, 양도, 팔은 사람이 아니라 6월 1일 취득한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죠. 양수인. 다음, 신탁법에 스탁자 명의로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됐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 위탁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4번이에요. 6월 1일자 매매가 이루어지면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가 된다. 다음 25. 주택의 경우 해당 연도 부가세액이 20만원 이하면, 20만원 초과하면 절반씩 나눠내야 돼. 그죠? 그런데 20만원 이하의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맞죠? 다음,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는 한 장의 납세 의무자로 보한다. 발급하라. 맞죠? 고지서는, 토지는 고지서 한 장이에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따로따로 계산하지만 관할구역에서 토지 고지서는 소유자한테 한 장으로 발표해요. 그러면 토지 말고는 뭐예요? 여기 토지 외에 그러면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따로, 주택 따로 고지서 이렇게 발부하죠. 그래서 토지 말고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해서 물건마다 각각 한 장으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물건의 종류별로 상가가 5개 있으면 5개 세금을 따로따로 계산하되 묶어서 고지서 한 장으로 발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토지는 그런 선택이 없이 무조건 고지서 한 장. 그럼 토지 말고는 물건별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고 종류별로 묶어서 고지서 발부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예, 맞습니다. 재산세 징수하고자 할 때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 고지서에 세액, 과세 표준과 세액을 적어서 늦어도 5일 전까지는 고지서 발부하라. 맞죠? 다음,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주된 상속자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이 아니죠. 재산세에서 납세 의무자 신고의 기간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 그죠? 15일 이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증거 자료 갖춰서 신고를 하라. 그럼 신고를 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고, 신고 안 하면 그냥 누가? 주된 상속자. 그죠? 예. 이렇게 해서 틀린 건 5번이 됩니다. 자, 26번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여러분, 1세대 1주택자와 아닌 자의 차이점이 뭐야? 여러분, 종부세는 다주택자 있죠? 주택을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투기니까 공시가격에서 얼마? 9억을 빼고 여기다가 공정 시장가액비를 곱해서 과세표준 나와요. 근데 누구는 1세대 1주택자는 투기하지
안 했으니까 공시가격에서 얼마? 12억을 공제하고 여기다가 60% 곱해서 과세 표준 나오잖아요. 그런 이렇게 혜택 주고 또 1세대 1주택자는 뒤에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거기서 깎아주는 거 무슨 공제? 세액공제가 있죠. 이 두 가지 혜택을 줘요. 세액공제는 최고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잖아요. 그죠? 이때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원래 보세요.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지분대로 나눠야 각각 주택으로 봐. 그런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을 때만 혜택을 줘. 각각으로 봐도 되는데 우리는 1세대 1주택 적용받겠다고 보면 신청을 하면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그리고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데도 하나의 주택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인데 1번 과세 기준을 현재 세대원 중 가족 중에 한 사람과 그의 누가? 배우자만이, 그 얘기는 부부란 얘기잖아. 배우자, 그죠?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몇 개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가족,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이름으로 주택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한 세대가 주택 몇 개 하나인데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럴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받겠다고 무엇을 하면? 신청을 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참고로 9월 며칠?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뭐라고? 세대원과 배우자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1세대 1주택자 적용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그건 틀려. 뭐 했을 때만? 신청을 했을 때만. 다음 두 번째. 한 1주택자가 합산 배제한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 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하고 일반 주택 하나, 지금 몇 개야? 2개 가지고 있어도 그때는 1주택자로 봅니다. 주택수에서 뭐한다? 제외. 그래서 보세요. 기존의 주택 하나하고 뭐? 문화재 주택 있죠? 그럼 문화재 주택은 과세 안 해. 그 주택수에서 빼. 얘는 그냥 뭐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맞아요? 이런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다음, 한 세대가 일반 주택과 임대 사반한 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주택 몇 개요? 2개. 그런데 이때는 조건이 있네. 임대 사반한 주택 말고 일반 주택의 소유자가 뭐하고 있으면? 실제로 거주, 살고 있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봐요. 여기 보세요. 일반 주택이 있고 무슨 사업하는 거? 임대 사업하는 거 주택이 있어요. 그럼 여기가 10억짜리, 여기도 10억짜리라고 그래요. 이거 과세 안 해요. 그죠? 조건은 여기에 실제로 거주자가 여기서 뭐하고, 소유자가 여기서 뭐하고 있어? 거주하고 있으면 주택세에서도 빼. 그럼 얘는 몇 개야? 하나. 그럼 종부세 안 내죠? 왜? 여기서 12억 빼니까 없잖아. 이해가세요? 이런 혜택을 준다. 그러려면 요 주택에서 임대 사업하는 건 자기가 못 살잖아. 전세 월세 줬으니까 어떻게 살아? 그거 말고 일반 주택에서 본인이 직접 살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실제로 뭐 거주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출제됐을 때 뭐라고 물어봤어요? 한 세대가 일반 주택과 합산 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을 각각 한 개씩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일반 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1주택자로 본다. 틀려. 실제로 뭐하고 있을 때만, 거주하고 있을 때만 조건이. 그죠? 다음. 맞고. 주택 하나, 주택에 딸려있는 토지, 토지만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고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 어떤 거,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런 주택의 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1주택자로 본다. 맞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잖아요.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있는데 이것을 갑하고 갑이 그냥 소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의 건물은 누가? 을이 소유하고 있고 토지는 누가? 갑이 소유하고 있다. 이거잖아요.
다른 주택에 부속된 토지만 얘가 가지고 있으면 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건 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죠? 예, 맞아요. 다음, 주택 하나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틀렸어요. 몇 년? 5년이야 상속은.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자, 일반 주택이 하나 있어요. 얼마? 15억짜리, 아니야 10억짜리로 계산하기 이렇게 10억. 그리고 요번에 뭐 받았어요? 상속 받아서 상속. 그래서 10억짜리야. 그러면 몇 개야 주택이? 2개죠. 근데 몇 년까지만 상속받고 몇 년? 5년까지는 과세 안 한다. 그게 아니라 몇 개 가지고 있어도 2개 가지고 있어 합쳐 얼마요? 20억. 거기서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얼마? 10억을 빼준다. 이렇게 몇 년 동안? 5년 동안. 그럼 5년 지났으면 2주택이잖아. 그럼 얼마? 9억만 빼요. 이해가세요? 어쨌든 몇 년 동안 혜택을 줘? 5년 동안. 그죠? 부모님 모시는 건 몇 년? 10년. 혼인은 5년. 상속도 5년. 이해가세요? 예? 그러면 뭐는 여기 문화재 주택 있죠? 문화재 주택 같은 것은 그런 거 없어요. 이해가시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틀린 건 몇 번? 5번.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몇 년? 5년까지만이에요. 5년 지나지 않았을 때까지만 1주택으로 본다. 다음 27.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 많이 신경을 못 쓰셨나 봐. 27번. 예, 많이 맞추신 분이 없어. 아니야, 이거 기계가 잘못됐나?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임대가 뭐예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한테 전세 월세 주는 게 임대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는 월 소득이 임대로 받는 게 아니니까 세금이 없어. 그래서 전세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럼 여기 보세요. 외국에 있는 주택은 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 예? 주택수 관계없이 무조건 뭐 한다? 과세.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주택 가지고 사업을 하면 비과세. 자, 하여튼 무조건 외국에서 돈 버는 건 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 세금을 한 푼이라도 걷어야 돼. 이해가세요? 그래서 다 과세. 다음, 해당 연도 총 수익금액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원래 임대는 사업이죠. 사업이니까 다른 종합소득에 합쳐서 소득세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2천만 원 모일 때 이하인 경우는 소액이니까 종합소득으로 가서 합쳐서 과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만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맞죠? 예. 그럼 여기 보세요. 종합소득으로 가면 유리해요? 불리해요? 네? 다른 소득이 있는데 거기에 임대소득까지 합치면 세금이 소득이 많아지니까 세금이 많이 나오죠. 그래도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왜? 종합소득으로 가면 공제를 많이 해줘. 결혼했으면 배우자 공제, 동거 부양가족 공제, 연로자 공제, 미성년자 공제, 교육비, 의료비 이런 공제를 해준단 말이지. 그래서 합쳐도 다른 소득이 많지 않은데 거기 합쳐도 공제를 많이 받으니까 더 유리하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면 나는 공제 받을 것도 많지 않고 또 다른 데 합치면 다른 소득이 너무 많으니까 실익이 없다. 그럼 나는 그냥 따로 떼어서 분리과세 가서 뭐 배우자 공제 그런 거 못 받더라도 세금을 부담이 적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분리과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맞아요. 또 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 여러분 우리나라에 주택 하나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요.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고가주택이 아니면 비과세. 근데 주택 하나라도 무슨 주택?
고가주택은 과세하는데, 이때 여러분 고가주택은 두 군데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명칭이 취득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고 하고, 그죠? 고가주택은 두 군데에서 나와요. 뭐 지금 공부하는 무슨 소득? 임대소득. 그리고 부동산 팔았을 때 뭐 양도소득세. 그럼 임대소득에서는 임대는 뭐예요? 빌려준 거야.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없어, 안 팔았으니까 매매가 없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몰라. 그래서 여기는 뭐 기준 시가, 국가가 정해놓은 가격 기준 시가가 얼마? 12억을 뭐하면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양도 팔았잖아요. 팔았으니까 뭐 실거래 가격이에요. 실거래 가격이 얼마? 12억을 뭐 초과할 때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금액은 같지만 기준 금액이 틀려요. 그죠? 그런데 이거 기억하지 않더라도 하나 알고 가야 될 건, 양도소득세가 됐던 임대소득이 됐던 무슨 주택은 고가주택은 과세한다. 이렇게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비과세 혜택 못 받아요. 예. 그래서 여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실거래 가격 틀렸지, 임대는 매매가 없으니까 실거래 가격 몰라. 그래서 뭘로 가? 기준시가 12억. 다음 4번 2주택, 법령에 정하는 소형주택이 아닌 2주택과 주택 2개 하고 2개의 상업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증금 받은 경우 그랬죠. 자, 얘는 지금 주택 몇 개? 2개, 상가 2개. 여러분 기본이 상가 임대하고요, 주택 임대하고 그 버는 거 다 합쳐서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 임대소득 따로, 상가 임대소득 따로. 이해가세요? 상가는 상가끼리, 주택은 주택끼리. 그러면 주택인데 주택은 지금 몇 개예요? 2개. 2개는 3주택 이상일 때만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를 계산해. 얘는 주택 몇 개요? 2개. 그럼 간주임대를 계산 안 해. 그러면 뭐만? 상가. 상가는 무조건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여기 2개의 뭐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죠? 주택은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고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 초과할 때 간주임대로 계산합니다. 근데 일반 부동산은 보증금이 얼마가 됐든 상가 건물이 하나든 2개든 무조건. 그래서 여기 일반 임대는, 다시 말하면 뭐는, 상가 등에 대한 임대소득은 무조건 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 그런데 뭐는 주택 있죠? 주택은 몇 주택?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뭐할 때? 초과할 때만 간주임대를 계산한다. 차이점이, 그죠? 예, 그래서 주택은 2개니까 계산 안 하고 상가만 한다. 맞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를 한다. 맞죠? 예, 주택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그거 계산할 때 그거 빼고 계산해 주겠다. 맞습니다. 근데 상가는 안 해줘요. 예, 이렇게 해서 3번 틀렸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예. 다음 28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 옳은 것 그랬어요. 첫 번째,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와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부동산과 부동산은 등기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뭐하는 거? 교환하는 건 증여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 간의 매매 그러면 무조건 증여야. 근데 공매나 경매나 부동산끼리 뭐 교환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양도로 보는 겁니다. 증여가 아니라. 다음, 부동산 채권 담보가 뭐죠? 돈을 빌려오면서
담보로 맡긴 거죠. 매매가 아니잖아. 담보로 준 거. 그래서 소유권 이전은 뭐가 아니야? 양도가 아니에요. 담보로 맡기는 거. 근데 이게 양도를 할 때 있어요. 어떨 때? 만기에 가서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 충당, 그때는 양도. 지금은 담보로 넘겨주는 거니까 매매가 아니다.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라 보류지로 충당, 공사비로 메꾸는 거, 채비지, 보류지 있죠? 이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보류지로 충당 메꿨다는 얘기는 땅 소유자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준 거죠. 예?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끝난 다음에 원래 땅 소유자한테 되돌려주는 거 환지 처분이죠. 그런 건 매매 거래가 아니다. 다음, 이혼한 후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 의해서 재산분할이라고 나왔죠. 그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지 주는 사람은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니에요. 다음, 부담부 증여. 그러면 수증자가 증여 재산 중에서 채무 부분이죠. 채무는 갚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증여가 아니라 뭘로 본다? 양도. 근데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 그럼 뭐요? 증여. 그죠? 증여죠? 그러니까 증여니까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그죠? 자, 소득세법상 실거래 가격에 의해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취득세, 등록, 면허세, 기타, 법무사 비용 다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 장치 설치 그거 돼. 그런데 이거는 엘리베이터 점검하거나 냉난방 장치 수리 비용은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지 새롭게 교체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수익적 지출 이렇게 얘기하죠. 자본적 지출만 인정. 다음, 이거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분양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준 거 있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낸 거 환급받아.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자, 여러분 상가 건물 같은 거 취득한 사람은 건물 취득 가격의 몇 프로? 10% 별도로 부가가치세 주고 상가 건물 사서 무슨 사업을 해? 상가니까 임대사업이잖아요. 그러면 환급받아. 그래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업자란 말이 없어.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예?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그렇게 나오면 필요경비인데 사업자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양도세, 신고서 작성 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인정됩니다. 다음, 미음,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비용 있죠. 인정돼. 넘겨주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다음,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여기까지.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당연히 필요경비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법에 요게 딱 나오는 게 요 소송비용, 화해비용은 두 가지예요. 처리가.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그 부동산 몇 년 후에 팔 때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다른 이거 가지고 사업할 때 사업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 이런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기 다른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같은 거 할 때 필요경비로 들어갔죠? 그럼 양도소득에서 또 들어가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예, 여기까지. 이게 없어. 그냥 여기까지만 끝났어. 소송비용, 화해비용 당연히 비용이지. 근데 다른 소득에 들어갔대. 그럼 양도소득에 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모두 몇 개인가 필요경비 3개요. 그죠? 예.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 요번에 필수로 정리해야 될 부분인데 1번 장기보유는 글자 그대로 보유 몇 년? 3년. 그리고 양도하는 토지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때 조합원 입주권은요
전매는 안 되는 거예요. 투기니까. 그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한다? 제외 포함한다. 틀렸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다는 얘기는 원래 입주권이 아니야. 조합원이 아닌데 다른 조합원한테 그거 사가지고 지금 그것도 파는 거야. 전매, 투기죠. 전형적인. 그건 안 해주지. 그래서 여기는 뭐 제외. 다음. 그래서 항상 여기 조합원 입주권이 이렇게 나오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 뭐한다? 제외. 이렇게 단서가 꼭 법률에 되어 있어요. 다음. 보유기간은 그 자산 취득해서 뭐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가 보유 기간이죠, 원래. 그런데 이때 예외가 있죠. 배우자로부터 뭐 받은 거? 증여받아서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양도하는 경우는 증여한 배우자 등의 뭐한 날? 취득한 날부터 소급해서 계산하죠. 근데 그 내용인데 여기서 틀렸어요. 5년이 아니라 몇 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게 증여재산 2월 과세죠.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불문하고 양도 차익에 공제율 20에서 24부터 80을 적용한다. 틀렸어요.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건 무슨 말이냐? 1세대 1주택 2년 가지고 다 팔면 세금 내지 마. 비과세야. 근데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은 무슨 주택? 고가주택이야. 실거래 가격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건 비과세가 아니야. 과세. 대신 공제를 많이 해주죠. 그래서 여기는 두 군데가 틀렸어요. 어디서? 1세대 1주택은 대한민국 국민한테만 혜택을 줘. 거주자. 외국인은 안 해줘. 그죠? 그리고 여기서 요게 아니라 몇 프로? 비거주자는 6에서 몇 프로? 30%.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거주자는 20에서 80%까지 공제해 주죠. 예. 다음 4번.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미등기 자산 및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여러분, 올해까지는 조정지역의 2주택, 3주택, 4주택 필요 없어. 할증 안 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다 해줘. 이해가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뭐만 빼고? 예? 미등기만 빼고, 미등기는 안 해줘요. 그래서 뭐는 조정지역의 2주택은 공제해 주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해주고 기본공제도 하고. 그죠? 예, 뭐만 안 해줘? 미등기만. 다음 5번.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할 때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공제해줘요. 근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각각 연 얼마? 1년에 250만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할 때마다 몇 번이든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해주는데, 기본공제는 여러 차례 양도한다고 그래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소득별 소득금액에서 연하면 1년에 얼마?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거, 올바른 건 5번이 됩니다. 다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 국외자산도 이번에 35회에서는 출제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국외자산. 최근에 안 물어봤으니까. 1번, 외국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납세 의무는 그 자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몇 년? 5년이에요. 3년이 아니라 몇 년?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자, 이 사람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2번,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 맞죠? 예, 다만 양도 당시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그 양도하는 자산의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합니다. 맞아요. 3번, 국외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틀렸어요. 왜 틀렸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해외자산은 안 해줘. 그럼 여기서는 뭐? 이게 빠지면 되는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해주지만 기본공제는 해줘요. 그래서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다음 4번, 양도소득이 외국에 외화를 차입 빌려서 자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에 의한 무슨 차익? 환차익이 있으면 그건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이익이 아니죠. 환율 변동으로 발생한 거 있으면 그건 빼라. 그래서 그건 뭐한다? 제외한다. 근데 틀렸네.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제외. 그건 환율 변동이 발생한 이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다. 그럼 뭘로 가느냐? 기타 소득으로 가요. 소득세는 내는데 양도소득에서 뭐한다? 제외. 다음,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는, 여러분 미국에서 부동산 팔았으면 미국 법에도 뭐가 있어요?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또 내면 이중부가죠. 그래서 세금 낸 거 있으면 필요 경비로 들어가던가 아니면 세금에서 깎아주는 세액공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필요 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단정하면 틀리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이건 돼요. 왜? 필요 경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세액공제 받을 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 근데 세액공제한다? 틀려. 필요 경비로 한다? 틀려.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올바른 건 2번이 됩니다. 이번에는 다음 자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양도세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그러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하고? 제외하고 친인척 간에 뭐를 했어요? 증여를 했어요. 근데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 요거 기억, 요거 보기 보라고 그랬죠. 몇 년, 10년 안에 이를 타인에게 부하면, 양도를 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다만 증여받은 자가 부담한, 증여받았을 때 납부한 뭐? 증여세하고 양도소득세 요 두 개를 더했더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보고 계산한 무엇보다 양도소득세가 뭐하면? 적으면 국가는 많은 쪽으로 가야죠. 이걸로 가야죠. 그때는 직접 양도한 걸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2번. 여기까지 잠시만 쉬었다가 마무리하죠.